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54페이지 벌칙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벌칙 부분이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에는 다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형벌은 징역, 벌금을 말하고요. 형벌의 종류가 9가지가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징역, 벌금만 행정형벌로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질서벌도 과징금, 가산금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행정형벌끼리는 징역하고 벌금은 병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벌하고 형벌하고도 병과하지 않습니다. 같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부관직상투, 무부관직상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무부관직상투,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3번 우리 교재 154페이지 3번이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4번이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5번이 자격증 양도되어, 6번이 등록증 양도되어, 7번이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8번이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9번이 비밀준수 의무위반, 그 다음에 10번이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것,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거는 3천만 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확거래 신고, 확거래 신고, 개운해공, 개운해공 명령교. 자, 거기에 보면 1번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둘 다 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신고,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조장한 자, 방조한 자는 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 미신고한 자는 구체적 기준이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운해가 400만 원입니다. 협회가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이 되겠고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200만 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교재 155페이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명칭, 광, 반납, 명칭, 광, 반납, 명칭, 광, 반납, 고의계휴. 이게 자꾸 암기해봐야 되겠죠. 확, 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칭, 광, 반납, 보이계휴인데 명칭, 이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20만 원인데 두 번째는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밖에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광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 광은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시 광고를 하면. 등록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이고요. 자격 취소되고 나서 자격증을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입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30만 원이고요. 개시 의무 위반한 경우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유업은 임의적 취소고요. 3월 초과 무단유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분 5, 이거는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거짓 신고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 가격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 취득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그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 기준까지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가령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이면 400만 원에서 2분의 1을 더하면 200만 원, 2분의 1 빼면 200만 원 하면은 600에서부터 400만 원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늘리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죠.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5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400에서 200을 빼주면 200이죠. 500에서 200까지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럼 5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 기준이 3천만 원이면 5분의 1이면 600만 원을 더하거나 5분의 1, 600만 원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최고 더한다면 3,600만 원, 뺀다면 2,400만 원이 되겠는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2,400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155페이지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같이 부과할 수 있지만 형벌과 질서벌은 병과 같이 부과하지 않는다. 방가로 2번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도 있으나 업무정지처분과 과태료는 병과하지 않는다. 병행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나 양수대여받은 자는 동일한 행정형벌에 처해진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동일한 행정형벌에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가로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자격 취소 처분 규정만 있고 행정형벌의 규정은 없다. 예, 맞습니다.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자격 취소만 된다. 근데 만약에 등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그 다음 방가로 5번 공인중개사 법상 행정형벌만 있는 경우입니다. 즉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양수 대여받은 자,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은 없지요.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도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3번 비밀준수 의무 위반 규정 위반자입니다. 비밀준수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4번도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행정형벌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만 과합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사장이 징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이란 양쪽을 다 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직원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도 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책임이 있고요.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는 직원도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밑줄 친 걸 보면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개사가 같은 법 제50조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즉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156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입니다. 자, 과태료 부과 징수를 누가 하는지가 되겠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거니까 신고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는 등록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거는 신고관청, 그 다음에 개운, 해공, 명령,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것.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대, 명칭 표시 위반, 이거는 전부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합니다. 거짓 신고는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과 징수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의 2분의 1, 이게 결국 이 두 개는 2분의 1이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즉 늘리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5%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신고관청이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론을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157페이지 행정, 형벌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최저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격증 대여, 등록증 양도 대여, 그 다음에 이중 개설 등록을 한 경우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부관직상투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입니다. 그래서 4번은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등록, 그 다음에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임시중개시설물,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건 시험 볼 때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야 돼요. 실제 컨닝을 하지 않아도 계속 컨닝할 각오로 암기를 계속하면 손바닥에 적어놓고 암기하고 쉬는 시간에 암기하고 나면 시험 볼 때까지는 다 이 암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앞머리 글자만 적어놓고 무슨 대가리인지 찾아보면은 거의 풀 수 있어요.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1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이 법에 의한 가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가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비밀 누설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는 이 비밀 누설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4번 소속 공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가한다.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동일한 액수의 벌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사장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 같은 액수 벌금을 반드시 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직원이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사장은 보통 10%인 100만 원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형을 선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1,000만 원 받으면 사장은 1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경우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직접거래 쌍방대리 무부관직 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부관직 상투, 무등록,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은 3년에 3천만 원, 나머지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죠. 나머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이중등록 1년에 1,000만 원, 직접거래 3년에 3천만 원, 임시중개시설물 1년에 1,000만 원, 이중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1년에 1,000만 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3년에 3천만 원. 자,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기역, 디귿, 리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네요. 4번에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1년에 1,000만 원 단순히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 1년에 1,000만 원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답은 4번이네요. 4번. 4번은 무부관직상투, 무부관직상투,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5번에 4번입니다. 나머지는 1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서벌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로 틀린 것인데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 이전 신고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니고 등록관청이죠. 4번이 틀렸네요.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7번입니다. 7번. 자, 연결이 옳게 되어 있는 것.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자격증 시도지사가 부과하니까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엔 등록관청,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5개 광고물 성명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입니다. 7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0페이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들을 보면 딱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간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첫 번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협회,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에 2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예,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 등록관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하고요.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따라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반납, 보이개휴.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이 있고 2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표시한 경우,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0만 원입니다. 10일 이내에 이전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등수보자, 등록증, 중개보수,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이 4개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30만 원입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요. 1번,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증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게시 의무, 등수보자 이거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이죠.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표시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고 추가로 LBA 법률중개사,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이런 말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라는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 이런 말도 쓰면 안 된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입니다. 예, 5개 광고물 등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은 5개 광고물 등에 의한 5개 광고물이란 간판입니다. 간판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5개 광고물에는 주의해야 될 게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에는 개업공개사 성명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즉 임대문의 이런 식으로 표시 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의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는다. X입니다. 5개 광고물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임대문의 이런 것처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다 표기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이런 4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이런 표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5개 광고물에는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 부분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중개 실무가 남았는데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약 28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약 70%가 법령에서 출제되고 나머지 30%가 실무에서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터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